네, 반갑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문제집 강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죠. 너무 반갑습니다. 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시죠? 사실은 9월 달 초에 이제 시험이고 또 제 이 강의는 2018년에 찍고 있지만 2019년에 강의 대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롭게 바뀐 내용은 제가 부분적으로 인강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는 물론 2018년에 대비하는 강의지만 2019년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데도 어려움은 없고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제 교재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2019년 대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그 바뀌는 부분은 제 사이트인 노블 소사이어티에서 신속하게 보완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019년에 지금 2018년에 나온 저 교재를 샀다 하더라도 2019년에 가장 업데이트된 교재를 사서 이 강의를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마찬가지고 책도 항상 업데이트된 교재라는 사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 카페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그 네 과목을 국사부터 먼저 찍고 있는데요. 목표는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사도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찍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과목도 그 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사는 다만 배점이 2배이기 때문에 조금 뭐 7, 8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과목도 뭐 6시간, 7시간을 넘기지 않는, 그래서 30시간을 넘지 않는 어떻게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 25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 네 과목을 이 문제집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세한 강의는 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제 강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시험이 임박했을 때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것이 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한 건가에 대한 어떤 확인이자 총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론 강의에 치우친 강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하고 제가 체크하라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 그 제 기본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들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다른 기본서나 혼자서 공부하셨다든지 뭐 어떤 다른 경로로 공부하신 분들도 이 문제집 강의는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저랑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 문제집의 내용은 어느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냐면 2018년 6월 30일 날 우리나라의 전통 산사 산의 절이 7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그것도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관광의 트렌드가 생기면 제 카페에 올릴 것이고 또 이 문제집의 그 법규라든지 이런 게 또 바뀐다면 그 바뀐 내용을 신속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문제집과 이 강의를 들으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018년에 들으나 2019년에 똑같습니다. 제가 2019년까지는 이 강의로 여러분들 업데이트된 강의 플러스 알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2020년에는 또 이제 새롭게 또 찍을 계획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항상 업데이트된 내용에 업데이트된 책을 가지고 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믿으셔도 됩니다. 자, 합시다. 자, 이 제1장인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초기, 국가시대. 여기 앞에 부분하고 삼국시대가요. 자질구레하게 왕들이 많이 나와서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우선 봅시다. 이제 구석기 유적지인데 그 여러분들 이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를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섞어놓고서 틀린 걸 골라라. 근데 부산의 동삼동, 서울의 강동구의 암사동, 이렇게 무슨 동으로 끝나는 건 신석기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걸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나머지는 무슨 동굴 이런 거는 동굴이나 막집에서 하는 건 구석기이기 때문에
무슨 동굴 이러면은 이제 구석기겠죠. 이건 신석기고. 1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배찌르기예요. 저는 이제 순배찌르기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는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구석기 때 말에 기후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못 보던 동식물이 나타나는데 작고 날쌘 동물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창, 칼, 활, 창이나 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창이나 칼, 아니 창이나 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창이나 활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이 창의 역할을 한 거죠. 순배 찌르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루를 달아서 끈을 묶어서 창이라는 게 이제 정확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순배 찌르기라는 것이 구석기 때 후기에 등장했다는 얘기는 왜 등장했느냐? 작고 날쌘 동물을 잡기 위해서. 왜 작고 날쌘 동물을 잡아야 됐지? 그게 왜 등장했지? 기후가 따뜻해져서. 그런 것까지로 역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그리고 특히 그 3번의 신석기 혁명은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거죠. 신석기 때 벼농사는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한 건데 4번에 이 청동기는 무기 제사도구 장신구만 청동기로 만들고 나머지는 청동기로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해설도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4번의 해설은 이제 이 문제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신석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개 껍데기 가면도 신석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반달 돌칼은 석기지만은 청동기 때 농기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에 저는 5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잖아요. 움집이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신석기 때 시작된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움집이 청동기 때도 움집이 이어지는데 청동기 때 움집은 음이 얕아지죠. 다른 말로 지상가옥화. 땅 위로 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이 움집의 저장구동, 요즘 말하면 냉장고죠. 그리고 화덕,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5번에 관한 문제가 저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기존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한 문제가 여기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저장구동을 따로 설치하거나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죠. 신석기 때는 저장구동이 화덕 옆이거나 출입문 옆에 있었는데, 그죠? 냉장고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화덕은 중앙에 있었잖아요. 화덕은 난로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고조선 사회 모습이 아닌 것은 이랬죠. 특히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8조법인데 그 중에 전해지는 세계 법 조항으로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설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조선의 사회는 여자의 정절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였다는데 이거는 그 8조법 중에 전해지는 3조의 법, 세계 법 조항으로 알 수 없는 조항인데 중국의 역사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32쪽에. 그 동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으로 골라라. 초기 국가 중에 초기 국가 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죠. 이 동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방신기할 때 동방이니까 방직기술, 과하마, 조랑말은 이렇게 경사진대를 잘 올라가죠. 당궁, 활, 반어피, 지금은 바다 표범이 없지만 그 당시 있었던 거죠. 제천 행사로 무천, 동무, 무책임하게 책화, 동무, 동해의 무천이죠. 제천 행사. 무책임하게 책화죠. 동족을 동해의 족외혼. 산천에 버리지 마세요. 산과 강에 버리지 마세요. 동무, 무책임하게 책화.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한 거죠. 남의 부족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소나 말 로비로 갚는 거죠. 동해. 동방신기, 동방, 방직기술, 동방신기. 그렇죠. 14번에요. 그 여자형 14번에 4번에 보면은요.
그 여자형 철자형 집터는 동해의 이 집터예요. 동해. 꼭 기억하세요. 마한의 무덤으로는 주구묘가 있어요. 이 주구묘는 여기 이 주구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묘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땅을 고랑을 파가지고 해자가 있죠. 이렇게 고랑을 파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그죠? 이 무덤 주인을 지키려는 거죠. 그죠? 주구묘. 그래서 그 14번에 그 해설에도 보면은 또 특히 사만의 소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정불림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 보세요. 벼릅이 있어. 해설 보십시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우가 북을 매달아 기신을 섬겼으며 모든 도망자들이 소도에 가면 잡아갈 수 없었다. 그렇죠? 사만의 집터로는 뭐가 있죠? 반움집, 귀틀집. 14번의 해설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부여에 대한 거예요. 부여는 연맹 국가에서 중앙집권구로 발전하지 못했죠. 가야처럼. 근데 읍군삼로라는 족장은 어디에 있었죠? 동해죠. 그죠? 그러면 신지견지 읍차불에는 뭐죠? 사만이죠. 그것도. 그리고 옥민아 가버려. 옥민아. 옥저의 민며느리죠. 가버려. 가족 공동묘죠. 그렇죠. 그리고 고대 동맹. 고려대학교 애들이 동맹을 맺었대. 고구려의 대릴 사위제 하늘의 제천 행사 동맹. 옥민아 가버려. 동무 무책임하게. 그렇죠? 어영, 부영, 순하면 말이 안 되죠. 흰옷을 즐겨 입는다. 어영부영. 부여의 영고, 순장풍습. 부여 사람 흰옷 입는 거 좋아했대요. 이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17번, 16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쪽에 4번인데요. 이렇게 삼국시대 이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대법하고 부자상속은 고국천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구려하고 중국과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전진하고 이 전현이라는 중국의 나라가 나오는데 전현하고는 싸웠어요. 전진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얘는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국원왕 같은 경우가 근초광한테 이제 침입을 받아서 평양성에 전사하지만 중국의 전현에 또 침입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국원왕이 굉장히 원통하게 죽었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왕이 된 사람이 고국원왕 다음에 소수림왕이죠. 그래서 소수림왕은 고국원왕이 왜 죽었다고 생각했죠? 왕의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소수림왕의 목적은 오직 온리 왕권 강화죠. 그래서 태학 설립,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은 유학을 가르치는데 유학은 충효를 강조하죠. 불교는 왕족불 사상, 부처가 왕과 같다. 부처를 믿으면 왕을 믿는 거잖아요. 태학 설립, 그 율령은 뭐죠? 법률을 정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면 혼내준다. 매니의 정점이 있는데 왕한테 충성 바쳐. 그게 율령이죠. 태학 설립, 율령반포, 불교 수용. 다 소수림왕의 업적이면서 온리 하나의 목표죠. 뭐죠? 왕권 강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여러분 강개토 대왕이요. 한강 이북까지 진출했습니다. 한강 이남원 장수왕이 내려오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또 내무랑 신라를 쳐들어온 왜군을 물리쳐주죠.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한강 이북까지 진출했고 제가 맨날 그 5번에 여러분 그 37쪽에 5번에 미천왕이 나오는데 이 미천왕이 미쳤는지 낭랑을 쫓아냈다 맨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또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미천왕 낭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한 것도 5번에 해설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왕의 침략으로 그 한성 위례성을 뺏기잖아요. 백제가.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했을 때 웅진으로 천도한 왕은 문주왕이죠. 그래서 수도를 뺏긴 다음에 수도를 옮길까요 말까요 질문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는데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한 거예요. 문주왕 때 문주왕 때.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요. 이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잖아요. 그게 433년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뭘로 막아내려고 그랬죠? 나제 동맹이 제일 처음이 나제 동맹이 비늘로 생선 비늘로 막아내려고 그랬죠. 백제 비왕하고 신라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맺어서 대비를 했는데 뺏겼죠. 장성이 쳐들어왔는데 위례성 한성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제 동맹을 강화하죠. 무슨 소동을 벌려요? 무슨 소동을 벌리면서 결혼 소동. 나제 동맹이 강하죠. 그래서 신라 소지왕과 백제 동성왕이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그죠? 그래서 동성왕이 그 수도를 뺏기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령왕이 22담로 설치하면서 노력했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누가 등장한 거예요? 성왕이 등장해서 진흥왕하고 손잡고 한강 유역을 빼앗았는데 진흥왕이 안 들려주니까 쳐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거기까지 일단. 그래서 그 이후에 백제는 신라한테 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제의 적이었던 고구려하고 손잡죠. 돌골 고구려 백제. 왜? 여기 수당신 돌골 고구려 백제. 왜? 수나라 망한 다음에 당나라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하고가 동서세력 남북세력의 대립. 1라운드 경기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살수대첩. 수나라 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또 싸운 게 안시성 싸움.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혼자 싸워서는 못 이기잖아요, 고구려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나당 동맹을 맺죠. 작전을 짜죠. 고구려 멸망시키고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자고. 그래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약속 안 지키잖아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딱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당 동맹이 깨지고 나당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하고 손잡고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서 쫓아내죠.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로. 그래서 당나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통일신라는 자기가 원했던,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원래 당나라가 주려고 했던, 여기는 청천강, 여기 대동강이잖아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땅만 차지하잖아요. 그게 676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2년 동안 당나라 지배를 받다가 뭐가 등장해요? 698년에 발해. 남북국 시대. 북국, 남국, 남북국 시대. 얘는 그죠? 926년에 망하죠. 거란한테 망하죠. 얘는 935년에 망하죠. 근데 여기 918년에 900년하고 901년이 되니까 통일신라가 영토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영토가 축소된 통일신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서 그 후고구려의 궁예가 나쁜 짓을 하니까 왕건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후고구려 왕건을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건국한 게 918년이죠. 후고구려는 이름이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뀌었고 여기 수도 송악 개경에서 철원으로 바뀐 상태에서 궁예는 쫓겨나죠. 고려 건국한 게 918년이죠. 왕건이 고려 건국할 때는 통일하지 않고 후고구려 이쪽 땅이 이름만 고려가 된 거죠. 물론 태봉에서 이름이 바뀐 거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이런 것들을요. 또 특히 그 5번, 6번의 그 내용의 밑에 해설을 특히 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 특히 근초고항의 6번의 해설의 근초고항은 부자상속, 마한을 완전 차지하고 요소지방을 일시 점령. 박사 고웅이 석이라는 역사책을 썼을 때가 근초고항이에요. 칠지도 이런 얘기도 있고 나제동맹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좋습니다. 7번도 문제를.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그 율령반포와 병부 설치는 법흥왕 때라고 했는데요. 8번에 여러분 법흥왕의 비읍은
불교 공인의 비읍이고 병부의 비읍이고 병부가 국방부죠. 그죠? 공복의 공복 관리들의 공복의 비읍이고 그죠? 그래서 이 법흥왕의 비읍은 불교의 비읍이고 병부의 비읍이고 옷 색깔인 공복의 비읍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등도 설치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8번의 해설에 보면 지증왕이라는 왕이 신라의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제법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혹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올해 2018년 안 나오면 2019년에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증왕은 하나 정책, 중국을 이제 모방하는 거죠. 중국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왕의 명칭이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리깐, 그 다음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깐에서 왕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왕이 지증왕이고 우산국, 울릉도하고 독도죠. 우산국이 울릉도인데 우산국, 울릉도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에요. 독도는 이제 무인도니까 지금이야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배 가능한 범위 내에 있거든요. 울릉도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 한 독도는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우경보급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거고 동시전 시장이죠. 그죠? 그 삼국시대는 동시가 생기고 통일신라에는 서시 남시가 추가로 더 생기죠. 그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그죠?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도표가 나오잖아요. 삼국의 중간에 세기별 왕의 비교표. 이 왕의 비교표는 1세기부터 이제 그 7세기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틈틈이 이 부분만 복사를 확대를 해서 책상에 딱 붙여놓고 밥 먹고 난 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아니면 이 하나를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틈난 대로 보세요.